누군가를 만나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경험을 하고 있는 동안에 뭐를 경험하냐면 정서적 스트레스, 심리적 스트레스, 육체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동안에 누군가를 만나는 거야. 예컨대 여러분이 하룻밤을 새운 거야. 기말고사 공부를 하면서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지? 또는 여러분이 막 알았어. 조부모님이 최근에 돌아가셨다는 거. 정서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았지? 이때 누군가를 만나는 거야. 그랬을 때 아마도 여러분이 보여줬던 행동은 평상시 여러분의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 불일치하지 않는,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보여줬겠지. 평소와는 다른 행동. 평소와는 다른 행동이란 평소의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 불일치하지 않는이 아니라. 이해됐지? 근데 여기서도 조심해야 돼. 지금은 엄연히 비동사 다음에 낫이 붙어서 부정문이고 그 부정문이 일치와 만났잖아. 일치하지 않는. 항상 시험에는 밖에서 나온다고. 낫을 쏙 빼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때도 일치로 가야 되나? 그때는 불일치로 가야지. 인이 들어가야 된다고. 평소의 행동과 불일치하는,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공부하면 안 돼. 우리가 외웠던 게 그대로 나올 거라고 착각하지 마.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잖아? 여러분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러면 여러분에 대한 인상이 정확해질까 부정확해질까? 부정확해지지.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만났으니까 부정확해지는 거야. 여러분에 대한 인상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사람을 만나게 되면 첫인상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지.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누군가를 만나면 여러분의 첫인상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앞문장 전체거든 사실이고. 화살표 정리했니? 그거는 이제 우리말로 쓰는 거지. 스트레스로 인해 타인에게 전달되는 여러분의 인상이 부정확해지기 때문에 첫인상이 안 좋게 박힌다는 얘기지. 됐어? 올라갈게 쌤은. 그렇기 때문에 말이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느끼던 첫인상도 사실은 우리 실수였다는 사실을 우리도 인정해야 될까, 거부해야 될까? 타인을 만나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도 잘못된 첫인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지.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의 첫인상을 잘못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도 타인의 첫인상을 잘못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거든. 인정을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꾸미네. 실수는 실수인데 perceptual, 인식상의 실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인식상의 실수라고 하는 것은 첫인상이 잘못 박힌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런 일은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뭔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다들 아는 사역동사 오형식, 그리고 이 자리 착각하지 마라.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격 보호야. 사역동사 헬프 다음에는 목적어가 흔히 많이 생략되잖아. 그러니까 목적어로 착각하고 여기를 동명사를 집어넣으면 큰일 나고, 어민이 사역동사 오형식 목적격 보호에서는 원형을 써야지. 앞에도 동사, 뒤에도 동사,
어색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원형을 써야 돼. 그런데 avoid는 알고 보니까 피하다 뭐뭐를 타동사. 그러면 타동사 하다면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avoid의 목적으로 동명사를 쓰느냐 부정사를 쓰느냐 그 문제지. avoid는 목적으로 반드시 동명사, 부정사 쓰면 큰일 나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피해야 되고 그거를 피하는 걸 돕기 위해서 우리는 참여해 보는 건데 우리들의 인식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보는 거.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꾸민다. 결론적으로는 문장 끝까지. 자, 그럼 봐봐 얘들아. 문장이 여기서 시작하는데 문장의 시작을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가지고 부정사를 만들었거든. 뭐뭐 하기 위하여. 이 부정사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에러까지 연결돼.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주동이 나온 게 아니야. 지금부터 주동이 나와야지. 지금부터 주동이 나오는데 이 체킹을 관계대명사가 꾸미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꾸민다면 여기가 문장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주어라고 생각해서 동명사를 선택하는 순간 동명사를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지 않으니까 결국 문장이 끝나는 이 지점에서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동사가 안 나오고 있잖아. 그러면 동명사를 가지고 주어만을 선택해주면 동사가 나오지 않으니까 문장이 형성 안 되지. 그럼 이때는 과감하게 주어를 포기하고 오히려 동사부터 건져야 돼. 무슨 말이니? 동사 원형을 가지고 무슨 문을 만들려는 얘기야? 명령문을 만들려는 얘기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가? 인식 점검에 참여하라. 그래놓고 이제 인식 점검이 뭔지를 꾸미는 거야. 이런 인식 점검. 인식 점검이 뭐를 의미해? 우리가 생각해보는 걸 의미하는데 몇 가지 질문. 몇 가지 질문을 우리가 왜 생각해야 되나? 그래야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 했던 행동, 그것을 우리가 인식을 했는데 그 인식에 도전을 해보지. 그 인식에 도전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들의 인식,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보라는 거니 무조건 따르라는 거니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을 도전하라는 얘기는 우리들의 인식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보라는 얘기야. 무조건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두 개의 컨펌을 정말 구분 잘해야 돼. I로 들어가는 컨펌이 확인하다, O로 들어가는 컨펌은 따르다. 여기서는 안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는 거지. 다른 사람의 행동, 첫째 언어적 행동, 두 번째 비언어적 행동, 두 가지를 우리가 관찰을 했어. 대체로는 언어적 행동과 비언어적 행동이 일치하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좋다라고 말은 하지만 얼굴 표정이 딱딱하게 굳을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행동을 관찰하고 그 두 가지 행동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는 걸 봐야 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겠지? 자, 물론 이제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여기에 if가 아니라 뭐도 가능, whether도 가능. 그리고 나서 한번 찾아보는 거야. 여러분이 평가를 내렸잖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저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다. 내지는 저 사람은 쌀쌀 맞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으면 그 평가가 정말 정확한지 그 정확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설명하거나 해명을 해낼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것이 뭔데? 여러분이 내린 그 평가. 알겠어? 무슨 말인가? 화살표. 그러면은 이시 가리키는 것은 타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린 평가. evaluation.
그 평가를 여러분들이 설명해 낼 수 있으면 여러분이 내린 평가는 정확한 거지만, 그거를 여러분들이 설명해 낼 수 없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내린 평가는 부정확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어쨌거나 확인을 해보는 거야. 우리가 남들한테 내렸던 판단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어떤 판단? 그 사람들에 대한 첫인상. 첫인상이라고 하는 건 인식적 판단을 했는데 그게 바로 타인을 잘못 판단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perceiving. 이게 이제 인식하다. 인식적 그러지 말고 이러면 또 형용사가 돼버리네. 인식하다. 타인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오류의 가능성을 확인해봐라.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자, 통과.